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스틸러의 김신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악역부터 합니까? 네, 악역 소탕을 좀 해야 돼가지고. 네. 네. 소탕을 좀 소탕이 네. 안 돼. 안 질져서. 돼요. 너무 자, 많아요. 테마가 뭡니까? 오늘 악역의 테마. 악과 이간질만을 일삼는 하수 정치꾼들. 하수 정치꾼들 네. 이간질만 하는 네, 맞아, 하수들이. 대충 짐작합니다. 5위는요? 네. 여지없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김종인, 유승민. 네. 네. 고수인 줄 알았었는데 김종인은 점점 이번 역할을 보니까 하수인 게 드러나는데요. 기사 좀 보여주시면 네. 네. 김종인 서울시장 보선 전 야 대권 주자 띄우는 노림수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네. 네, 좀 내려봐 주시면 네. 지금 세 사람 언급했었잖아요. 네, 유승민,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 말고 더 있나 이러면서 이런 쓸데없는 짓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내려와 주십시오. 네. 결국 이 흥행구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흥행 하나도 안 됐고요. 이분이 건들면 이제 추미애가 건들면 상대 진영이 뜨잖아요. 이 김종인이 건들면 보십시오. 오세훈, 원희룡 나름 체격이 있던 분들인데요. 이 사람이 건드리니까 이 사람 건드리면 끝납니다. 상품이요. 마케터 제가 쇼호스트 저도 광고 요즘에 유튜브 광고를 많이 하는데 누가 건드리면 그냥 있던 지지도도 있던 인지도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느끼냐면요. 오세훈이라는 그래도 서울시장을 했고 언젠가 한때는 대권 후보였던 이 오세훈이 굳이 이 김종인한테 쓴소리 한마디 못할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분이 힘을 갖구나. 그때 그 길에서 그럼 이제 남은 가치가 뭘까? 오세훈은 잘생김이에요. 아직도 잘생겼거든요. 차명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오세훈은 늙어도 잘생겼대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네, 스타일 아니라고. 오세훈보다 내가 낫다는데. 박사님이 낫죠.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니 번외 얘기지만 저도 오세훈 시장 이제 입당할 때 그때 등산을 같이 갔었어요. 근데 워낙 매너나 여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은 매너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완전 뿅 갑니다. 그래서 근데 더 재밌었던 건 그때 이제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거기 서울시장 오래 하셨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서울 시민들이 지금 시장님 서울시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 시장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 당시에 아니. 현 시장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국적 인지도는 사실 뛰어난 분이죠.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아쉬움을 말하는 게 미래라는 책도 냈고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요소 우파적인 그리고 얼마나 고민정한테 당했습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로.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 말도 안 되는 대진연이라고 그 몇 명이 가서 오세훈 그 후보님 완전 괴롭혔거든요. 요번에 문재인 정권이 뭘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김종인 우리 뭐냐면 그 병풍되는 순간요. 그 사람 전에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오히려 김종인 뒤 받아야죠. 제대로 하시라고. 근데 자기 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3인에 들어간 것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뭔가 또 역할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하려면 지금 역할 해야죠.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똘망져요. 똑똑해요. 그리고 그 아주 디테일한 것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큰 철학에 대해서 크게 내다보는 게 나무들은 너무 잘 보는데 큰 숲을 보는 게 좀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대권으로 가기 힘들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유승민 제일 이제 핵심은 유승민인데요. 그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김종인 안철수 줄다리기 개입 안에 함께 할 것 이러면서 이제 안철수를 계속 까잖아요. 그러면서 유승민을 띄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도대체 왜냐면 누구에 대한 제보입니까? 김종인이 안철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예전에 안철수 멘토라고 하면서 저 이거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좀 핵심을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래요. 그래서 나 진짜 궁금해요. 왜 김종인이 그래도 안철수 대권 만들겠다고 한때 그랬던
그 할아버지가 그때 잘 만들었으면 차라리 안철수라는 상품은 괜찮은데 아는 게 없으니 그때 차라리 이분의 정치적 그 정무적 감각을 줬으면 뭐 이래저래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때 안철수가 필요 없다 그랬대요. 김종인 같은 사람은 안철수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이제 이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지 않은 게 이 사람은 그거를 정치인들은요 앞에서 이 사람 필요 없어도 위원장이 그렇지. 위원장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철수는 사실 그걸 너무 못한대요. 아직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김종인한테 그때 김종인 또 몇 명 있었잖아요. 안철수 멘토단 해가지고 야 우리 안철수랑 한번 대권 만들어보자 했던 그 멤버들이 쭈르륵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상처받은 게 김종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정확하게 말했대요. 김종인이란 사람은 안 된다고.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다. 예. 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자존심 상하다. 아니 안철수가 예언을 한 거죠 사실은. 지금 우파 정당과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상처 한번 더 드릴게요. 김종인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인격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때 그 분노 왜냐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픈 데를 딱 찌르잖아요. 제일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박사님 이렇게 해도 왜 그래 야 뭐 내가 필요 없어? 그래 나 네 필요 없어도 나 필요한 데 많아 이런 근데 사람하고 진짜 골마 터진데 진짜 골맞은 데 하면요 이거 천번 근처에만 말하면, 가도 아파. 근처에. 당신 필요 없어 해서 하면 이렇게 아프거든요. 이제 안철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 앙심이 아직까지 있다. 근데 그 유승민과 안철수 또 뭡니까? 바른미래당 때 유승민이 안철수 죽이려고 엄청 많은 일을 했고요. 예전에 그 조성은이랑 그 여자가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 죽이려고 아주 전면에 나섰던 여자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들이고 요번에 이런 과정을 했는데 유승민이 당내는 서울시장 나온다고 뭐 오만 난리를 치고 왜냐면 그만큼 이 국민의힘 당이 이제 작아진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학교 전체가 될 때랑 동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향자라는 저는 민주당 그 최고위원 싫어하지만 그 삼성 출신 그 양향자가 동아리냐 그랬거든요. 국민의힘 근데 너무 뼈아프게 국민의힘이 지금 동아리 수준이 됐다. 그래서 동아리 회장으로는 유승민이 지금 나온다고 하고 그 동아리 후원회장이 김종인이에요. 근데 그만큼 쪼그라든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조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작하는 사람들이. 띄우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아니 선거를 조작했는데 여론조사는 못해요. 이 많이 동아리 수준을 동아리라고 해버리면 다른 큰 바위가 오니까 학교 동아리를 계속 여론조사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착각을 해요. 김종인 야당 1야당인 줄 알고 야당이 이저 103명의 국회 주호영이 등등 착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직까지 대안인 줄 알아. 맞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데는 게 김종인 씨도 누구야 거론한다는 게 안철수 오세훈 뭐 원희룡 다 원희룡 세력 없는 사람 세력 없는 자 자기 말 안철수는 들을 사람 서울시장 자기가 없는 사람들만 내놓는 거 왜냐면 안철수는 서울시장 던진 사람이잖아요. 박원순이한테 자기가 50%고 5%인 박원순. 김종인 안철수를 싫어한대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 그렇지. 거기 빼고 오세훈은 자기도 던진 사람이잖아. 서울시장. 왜 서울시장 다 싫다고 던진 사람을 지금에 와서 그 옛날에 다 던진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만 거론하는 왜 그러냐면 자격 있는 사람이 뜨면 자기의 위치가 없어지니까 필요 없으니까 다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랬잖아요. 필요 없다. 찌쩌절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오면 자기가 더 필요 없으니까 안 자꾸 지금 세력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소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요 얼마 전에 어저께 나왔나 저 여론조사 보세요. 그냥 거기는 그런 대로 지금 한국 사회 여론조사의 기관인가 리얼미터 이런 데보다 그나마 조금 뭐 공정하다고 거기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여자분들이 박영선, 나경원 아주 나경원이 같은 사람이 야권에서 지금 띄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력전을 한번 벌려야 되잖아. 맞습니다. 쓸데없는 아니 이름도 안 내잖아. 왜냐하면 나경원이가 다시 서울시장 되는 순간 자기들 자리가 없어. 자기들 주호영에서부터 김종인서부터 다 밀리니까 수순이에요. 나경원이 입 밖에든데 지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유승민이 또 뭐가 있냐면 나경원 유승민이 전에 얼마나 비겁하게 입술 얇은 남자가 그때 바른미래당 하면서 원내대표 주겠다고 나경원 의원 했다가 싹 돌변했어요. 그 사람은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항상 싹싹싹
저 뱀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내가 같아요. 이제 입술 수술하라고 강적 그래서 얘기했는데 수술하면 지도자 된다. 네. 이것 그래서 때문에 안 된다. 유승민, 이혜훈이 까부니까 나경원 의원이 떴습니다. 왜냐면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전 의원은 그때 우리 이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설? 아이 그 파리 저기 뭡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얼마나 싸웠어요. 네. 지금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네. 그때는 황교안 대표도 맞아요. 싸웠고 나경원 대표도 싸웠어요. 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거 패배한 다음에 부정선거를 깃발을 들고 그때 나왔으면 그게 아쉬워서 그렇지. 네. 그때 그냥 팍 죽어서 그렇지. 싸울 때까지 싸웠어요. 맞아요.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싸우고 하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을 나오면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좌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막 그 이미지를 발라놓고 나베라고 하고 그 정말 저는요. 근데 나경원 의원님 저도 뵌 적이 있지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제 왜냐면 그 뭐 그냥 뭐 행사를 모르고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 나는 더 구축해서 미국, 일본 이 모든 서울시를 그냥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짜 전초전을 치를 수 있는 이제 대단한 세월로 만들겠다. 나는 전사다. 우리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넘어가게 생긴 이 시점에 서울시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면 대진년 애들 걔네들 매번 6명으로 걔네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거기에 그 비호감 이미지라고 해서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그들이 싸움을 거는 지점에 거기서 더 한 대 날려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냥 찔찔하고 가요. 근데 그동안 맞아요. 우파 정치인들은 조금 저쪽에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댓글을 달면 거기에 이제 좀 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번 좀 넘기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유승민은 이제 쪼그라들었어요. 동아리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게 나경원 의원 좀 이따 이제 주역에서 말하겠지만 이제 유승민은 끝났다. 경선도 못 간다. 그리고 유승민이 후보로 되는 순간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예전에 바른미래당 지지율 그들이 최고 많이 나온 사람이 10몇 프로였거든요. 네. 그리고 보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몇십인 이내가 보전 받았습니다. 그거 쪽팔린 거예요. 유승민 얘기는 하지 말래요. 우리 저 시청자들이 안녕. 꺼내지 말래. 아이고 이제 빨리 넘어갔어. 안녕 끝내겠습니다. 유승민 얘기하면은 네. 짜증내. 그러니까 아저씨 네. 저기 유승민님 네. 제가 하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그러니까. 딸이 예쁘니까 딸하고 잘 지내세요. 네. 끝.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하지 마. 아니 진짜. 자 4위 갑니다. 4위는요. 네. 조국이 네, 조국하고 또 유시민이 갑자기 또 가덕도 이 이슈에 이제 네. 나왔는데요. 기사를 보여주시면 조국 백서 조국 장경 있잖아요. 대장경. 네. 조국이 그동안 페이스북을 하도 많이 해서요. 8만 대장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만 대장경. 네. 그걸 다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조국에게 보여주면 그냥 네, 그때 조국이 이미 보시면 뭐 부산 사람들 고추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 아니어서 가덕도는 해선 안 된다. 네, 이렇게 또 얘기했고 또 4년 이거는 저기 유시민이 얘기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정말 이 인간이라고 해야겠네요. 고추건, 멸치건 활주로에서 말리면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사람들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면서 말을 바꾸기 아주 천재인데요. 네. 지금 왜냐면 이들이 왜 가덕도를 갑자기 띄우고 있느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도저히 부산 선거는 못 이긴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갈라치기. PK와 TK에 왜냐면 대구 경북이 항상 그 우파 정당에서는 가장 지지가 많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서 그냥 본류인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에 이제 부산 시민들의 이간질 또 이간질을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간질밖에 왜냐면 공부 1등, 2등, 3등 애들은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내가 2등이 될까 1등이 될까 하는데요 15등인데 1등, 2등 절대 못하는 애인데 이 야망은 1등인 애 있잖아요. 걔가 하는 짓은 야 1등 쟤는 뭐가 뭘 문제고 쟤는 2등이 뭐가 문제 맨날 그거 싸움만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염치가 없어요. 염치들이 왜냐면 없고요. 왜 염치가 없냐면은 오거돈이 저 성추행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본질이. 그러면은 진짜 조용히 하면서 네. 해도 시원찮은데 그거를 부산 이제 서울은 먹겠다고 달려들어도 네. 부산은 그래 뭐 PK고 네. 오거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박원순이 그랬지만 죽었으니까 네. 서울은 먹자고 죽자고 달려들어. 부산은 그래도 그냥 조용히 선거운동해야지. 이거를 갈라치기까지 하면서 끝끝내 그러니까요. 부산까지 먹으려고 아. 염치가 없는 집단이에요. 조국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의 심리는 이제 자기 대권 주자 물 건너 갔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교수로도 못 가요. 애들이 서울대에서 에이. 설문조사 1위예요. 저기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에이, 맞아 죽어. 그러니까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조국은 지금 그동안 펀드 그거 해놓은 거 그리고 와이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관 여자 장관들 있잖아요. 네. 남자 장관도 있고. 근데 부부 사이가 과연 누가 제일 좋은가 해서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어요. 아, 강경화와 요트 사러 간 남편, 어. 조국과 경심, 그리고 추미애와 그 저기 멀리 사는 그 남편. 과연 누가 가장 사이가 좋을까 누가 사이 하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여러 이제 분분한데요. 조국하고 경심이가 공개적으로는 가장 사이가 좋대요. 서로 쉴드 쳐주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쇼윈도 부부라고도 하고, 이 교회 갈 때, 이렇게, 교회 갈 때만 그런 부부라고 하는 그 명칭도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그거는 아주. 이제 댓글에서 나온 얘기지. 네, 댓글이에요. 사실로 하는 네, 건 아니다. 제가 사실이 하도 아닙니다. 그런 거 고소라니까. 고소를 뭐 그런 쓸데없는 댓글이 거 있습니다. 하니까. 근데 강경화 재밌는 거는 이거 다른 얘기지만 강경화 부부에 대해서 오히려 제일 친한 건 강경화 부부다. 왜냐면 원래 사이 좋은 사람이 겉으로 남편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사이 좋고 같이 그래도 시간을 보내는데 사이가 안 좋고 진짜 거의 이혼 위기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발언을 오히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까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조국이 이제 남은 것은 와이프 면회 가는 거랑요. 또 그 다음 할 일은 부러울 거 아니에요. 춤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자기 자리였는데, 자기 전직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시장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니까 내가 열심히 싸울 테니까 나 내보내주라. 네. 저는 그러려고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네. 어차피 왜냐면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맛은 본 거예요. 근데 뭐 한 번도 나와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장관 자리에 가면서 이 난타를 한번 겪었잖아요. 네. 사람이 난타 겪으면 이제 들어가야지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상한 관종입니다. 여기는 완전 관종이에요. 관종이지. 예, 윤지호도 이제 최근에 관종으로 뭐가 하나 나왔지만 이 관종의 심리는요 죽을 것 같대요. 진짜 검색이 안 되면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면 부고 빼고는 다 알리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부고도 나오더라고. 부고도 일부러 막 가짜 뉴스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해서 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조국은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절대 뭐 부산시장 나와서는 안 되고요. 해광고에서도 그러니까 조국이 부산시장 말은 안 하고 있죠. 안 그러나 하는데 저는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이제 네. 의심을 한다는 왜냐면 거죠. 관종들이요 아무 때나 관심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한테 갈 자리가 있거나 뭔가 할 게 있을 때 자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스스로 아무도 조국한테 관심이 없는데 스스로 페이스북 정치를 하잖아요 매번. 네. 근데 이렇게 부산에 대해서 갑자기 또 이러는 거는 어차피 거기 부산시장 노리는 거 아니냐? 예, 뭐 어차피 자기네들 안 될 선거니까 가고 싶다 이러는 것 같고 또 김어준을 하나 네. 말씀드리면 기사 보여주시면 김어준 이제 집이 김어준이 왜냐면 이번에 네. 그 호텔에서 살면 어떠냐 이거 없어졌네요. 아니 그래도 네. 예. 그래서요? 예, 여인숙에서 산다 해가지고 호텔 전세 옹호했던 김어준 집이 네. 공개가 됐는데요. 본인은 뭐 엄청 68평 단독주택에 살고 있대요. 아이고. 돈 잘 벌어요 지금. 네. 저 교통방송 등 네. 엄청 저 출연료 엄청 주고 있어서. 거기 엄청 벌겠죠. 거기다가 네. 충정로에 그 벙커원이라고 자기 건물도 있고요. 거기서 아예 뭐 콘서트 하고 뭐 수많은 예. 그런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네, 바뀌면 안녕. 교통방송. 여기 이제 왜 나중에 세무조사 다시 다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자. 문제가 많습니다.